안녕하십니까. 기출선생입니다. 22년 2회 기출문제 노동관계법규입니다. 81번 문제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2번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의무 발생 사항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3번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혼이 생겨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4번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 휴가로 결연이 생겨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82번 문제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자. 1번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번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3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4번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4번은 정답으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장애인 근로자 A씨가 4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정답은 4번의 210일입니다. A씨는 장애인이므로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84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2번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번은 실업의 정의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보수란 사용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4번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85번 문제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번 변경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번 훈련생을 모집할 때 거짓 광고를 한 경우, 4번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의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번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86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칙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번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4번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87번 문제입니다.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88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통령 소속으로 보호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호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2번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번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번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89번 문제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번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 등록, 2번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3번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 훈련 및 교육, 4번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0번 문제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아닌 것은 1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번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정답은 3번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법령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해당합니다. 3번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91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번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번 실업급여 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번 구직급여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92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번 임금대장, 2번 휴가에 관한 서류, 3번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4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 서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3번 문제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1번 식품 접객업 중 유흥주점 영업자, 2번 숙박업자, 3번 경비용역업자, 4번의 결혼중개업자. 정답은 3번의 경비용역업자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 대상자는 유흥주점 영업자, 숙박업자, 결혼중개업, 단란주점 영업자입니다. 94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번은 옳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2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번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번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번 모집과 채용, 2번 임금, 3번 근로시간, 4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답은 3번의 근로시간입니다.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입니다. 3번의 근로시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96번 문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 시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번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시정 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번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신문의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번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97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의 300명입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98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다음 괄호에 각각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의 10일과 90일입니다. 99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2번 배우자 출산 휴가, 3번 육아휴직, 4번 생리휴가. 정답은 4번의 생리휴가입니다. 생리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입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시책이 아닌 것은 1번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2번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3번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 지원, 4번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의 지원.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의 지원 등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조정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